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기만적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태아 생명권 논리는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성취를 위해선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동자인데 기자입니다. 낙태권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해방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는 소책자를 동료 기자와 함께 썼고요. 여러 책들의 여성 해방을 다룬 글을 썼습니다. 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뻐했던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정안은 기만적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약속해 놓고서 여전히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고 있죠. 정부는 임산부 요청으로 가능한 낙태를 임신 14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15주부터는 사회 경제적 사유, 성폭력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할 때는 상담이 의무화되고 24시간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주수 제한은 여성들의 조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뒤늦게 자각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죠. 임신 중단을 결정한 여성들은 가급적 빨리 낙태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로도 낙태의 95%는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조건과 사정 때문에 얼마든지 낙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5주 이후의 낙태의 사유를 국가가 선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고 낙태를 하려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죠. 당사자들에게는 다 절박한 사유들입니다. 제3자가 어떻게 합당한 사유를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상담을 받으면 되죠. 숙려기간도 불필요합니다. 상담 숙려기간 의무화는 낙태를 하려는 여성에게 죄책감만 심어주고 낙태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와는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면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임신 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상담 기간을 전전하다가 낙태가 지연될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기간 제한에 걸려서 처벌받을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낙태죄는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요청하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기간이나 사유 제한, 상담 의무화, 강제적 숙려 기간 등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낙태 제한과 절차 규정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의 삶은 커다란 변화를 겪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임신을 여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를 선택할 권리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오롯이 여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낙태권은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낙태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하고 정치활동이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힘듭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적 제약이 없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돈 걱정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의료로 제공돼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낙태 시술 뒤에 휴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면서 낙태가 살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태아 생명권 논리는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생명이지만 모체와 별개인 생명체가 결코 아닙니다. 모체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태아에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죠. 태아 생명권 논리대로라면 낙태뿐 아니라 피임도 살인이 됩니다. 실제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수정란에도 생명이 있다면서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도 반대합니다. 이런 성적 보수주의는 성에 대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조장하며 개방적인 성교육을 가로막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생명 존중 운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면서 낙태 금지로 인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무시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우파들은 전쟁, 사형제, 군사독재, 파시즘도 서슴없이 지지해 왔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또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면서 낙태 금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태가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훈련받은 의료인이 정확한 방법으로 시술한다면 낙태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낙태할 경우에 합병증을 앓는 여성은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낙태의 불법화로 낙태가 음성화되면 안전하지 못한 방식의 낙태가 성행해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기 쉽습니다. 낙태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우울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임신에도 신체적 위험이 따릅니다. 건강 상태가 좋은 여성일지라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낙태보다 더 위험합니다. 출산이나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세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망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출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건강을 지키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여성이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낙태는 단지 여성만의 쟁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쟁점입니다. 낙태 금지나 제한 조처가 있어도 부유층 여성들은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은 그렇지 않죠. 비싼 낙태 시술 비용을 마련하느라 조기에 낙태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높은 비용과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해외 나가서 낙태하기도 어렵습니다. 낙태가 노동계급의 쟁점이기에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낙태권을 옹호하며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계급 남성도 얼마든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낙태권 투쟁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남성 노동자들도 시위에 많이 참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른바 저출산으로 노동력 인구가 부족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징집할 병사 수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합니다. 단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 자본가, 지배계급 거의 전체가 이런 우려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앞으로 만만찮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지배계급은 여성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낙태를 여러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지배자들은 이전에 양보한 개혁조차 축소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대중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환자와 노인을 돌보는 일이 대부분 개별 가정에 내맡겨져 있죠. 지배자들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해서 여성에게 양육과 돌봄을 떠넘겨서 대중의 복지에 돈을 적게 쓰려 합니다. 대중을 분열시켜서 통제하려는 것이기도 하죠. 대중투쟁을 통해서 지배계급을 크게 압박해야 실질적 개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2018년 국민투표로 낙태가 합법화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대중투쟁 덕분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대중적인 낙태권 투쟁이 일어났고 사회주의자들이 기층에서 이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 수준은 한계가 있지만 가톨릭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 대중투쟁을 통해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세계적 의의가 있습니다. 2016년에 폴란드에서는 우파 정부가 낙태 금지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했을 때 대규모 검은 시위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최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도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맞서서 수십만 명 규모의 낙태권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도 우파가 낙태권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은 이런 반격에 맞설 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1967년에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몇 년 뒤 보수당이 집권해 합법 낙태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동계급 단체들이 조직한 대규모 거리 시위를 통해 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으로 낙태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의 낙태권 운동도 앞으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대거 동참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신문 웹사이트에 낙태권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여러 쟁점과 여성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룬 기사들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주요 쟁점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 기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지면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낙태권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께는 이 토론회 영상을 추천합니다. 발표자의 발표와 함께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은 시청자 토론도 담겨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에서는 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야, 이거 너무 닭살이다.